제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구워 먹을 때도 있고요. 한 일주일에 3-4번?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맹금류라고 하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고기만큼은 절대 포기 못 하겠어요. 채소도 밥도 필요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오로지 고기뿐. 아니, 밥을 안 드시고 고기만 드시는데 보니까 지금?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뒤엔 후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과일이니까 괜찮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단 게 그렇게 땡겨요. 군것질 막 이런 게 땡겨갖고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말린 거, 말랭이 이런 걸로 그냥 대처하는 거죠 뭐. 말린 과일을 드신다. 오. 오늘의 주인공 김진아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청소 도중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그녀. 결국 하던 청소를 멈추고 마는데요. 잠시 후 설거지를 하던 진아 씨에게 또다시 찾아온 통증.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에 간단한 집안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대체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3개월 전에 수술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나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런 게 힘들어요. 수술은 어떤 수술이에요? 제가 장을 잘라냈어요. 장을 잘라냈다? 작년 12월에 12시부터 갑자기 왼쪽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되는데 시속 20km로만 가는데도 뭐 살짝 덜컹거려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급하게 가게 된 거죠. 검사 후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계실염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우리가 계실염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장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장내 세균이 복강으로 해서 스며들게 되면요. 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복막염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칫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 그녀는 결국 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응급으로 수술하면서 제가 소변줄까지 꼈어요. 2달 정도 이게 앉거나 눕거나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배에 힘이 안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지니까.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거의 뭐 엉금엉금 이제 기어서 가다시피 그렇게.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좀 사왔어요. 많이 끓여가지고 좀 나눠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예, 예전부터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인데요. 지금도 제가 아프고 이럴 때 많이 챙겨주시고 생일 때도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세요. 아직 밥 안 먹었지. 아플 땐 잘 챙겨 먹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왔어. 그냥 오지. 너 못 챙겨 먹을까 봐 집에서 미역국 좀 끓여왔지. 한번 맛좀 봐서. 수술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가서 좀 병문안 가서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아파서 계속 전화 통화하고 문자 넣고 그렇게 했죠. 무너진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진아 씨.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습관으로 변화를 준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매운 닭발하고 그다음에 막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고 난 후부터는 지금 이렇게 건강식으로 좀 더 순하게 이런 걸로 챙겨 먹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겐 최근 커다란 고민이 한 가지 생겼다는데요. 요새 자꾸 살이 쪄서 걱정이에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쪘어요.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고 응. 꾸준히 해야지 이제.
바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살입니다. 그 괴실염 그 걸릴 때쯤으로 해서 살이 10kg 넘게 쪄가지고 80kg대까지 그렇게 쪘어요.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며 체중이 확 불어난 겁니다. 네, 언니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놀러 오세요. 배웅을 마친 그녀가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자전거. 혹시나 비만으로 인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까 두렵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운동해도 괜찮으세요? 지금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 천천히 타면 괜찮아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거라도 해야죠. 더 이상 살 안 찌려면. 진아 씨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아프지 않았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딱 그게 제 소원이에요.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연 닥터하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네. 근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Baby, if I made you mad for something I might have said, please don't forget my past. The future looks bright ahead.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I don't want 저기요, 여기 건강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baby, it's just you. Wait a minute. One more than love. Oh, baby, it's just you I'm thinking of.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 오늘 저를 보면은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정답. 엘비스. 정답! 야, 이 락콘 노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아, 이분이 거의 뭐 세계를 다 휩쓸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것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락앤롤의 제왕 엘비스를 죽음으로 몰고 두 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로 이것은 장 건강입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날 감춰준 만큼 다시 두 사람을 위한 첫 번째 비책은 자,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먹는 건 잘하지만 고치는 건 잘 못해갖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교수 공석호입니다. 두 분은 오늘 이제 닥터하우스에 어떤 고민으로 좀 오셨습니까? 변비약을 안 먹으면 한 4일, 5일 이렇게 못 가니까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저는 한 5, 6년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심해서 한 4, 5일 정도 이제 못 가고 이제 몸도 뿔고 그런 고민이 있어갖고 도움을 청하려고. 두 분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장이 나빠서 변이 나쁜 거구나.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메치니코프도 인체 질병의 90%가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장은 우리 몸의 면역이나 대사, 또 뇌 신경계까지 모든 영향을 미치는데요. 도대체 장 속에 뭐가 있길래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또 뭐 메치니코프 박사가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속에 이제 균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장 속에 있는 미생물 균입니다. 아, 균이 그런 역할을 해요? 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약 한 10조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생물 수는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100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조 마리가? 예. 중요한 건 그 미생물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균, 유익균, 해를 주는 균, 유해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살고 가야 되는데 유익균이 8, 유해균이 2 정도 있을 때 우리 장이 건강하다는 거죠. 8대 2의 균형이 깨지면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살이 찌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아지는 거랑 살이 찌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냥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무조건 살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 비만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균이 장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균이 포미큐테스라는 장내 세균인데 그것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게 최근에 아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 균이 비만균, 뚱보균 이렇게도 부릅니다. 말만 들어도 싫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만균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뿐 아니라 혈당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지방, 단백질들을 잘게 분해 영양 흡수 효율을 바로 올려서 이런 잉여 영양을 몸에 축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살을 찌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의 대변에서 이 검사를 해보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포미큐테스라는 비만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흥미로운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비만한 쥐하고 정상 체중의 쥐한테서 각각 장내 세균을 추출한 다음에 무균쥐가 있는데 거기에다 각각 이 균을 주입했더니 체지방이 무려 2배까지 비만을 만들어낸 거죠. 와.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현재 장내 환경은 어떨까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한 뒤 생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모양과 염증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검사 결과 심하게 엉겨붙은 모양의 적혈구. 장 건강이 나쁘게 되면요, 독소라든지 염증 물질 같은 게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혈액이 굉장히 탁해질 수가 있는데 정상 혈액과의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강영미 씨의 검사 결과 또한 심각한 수준. 그렇다면 두 사람의 비만도는 어떨까요? 검사 결과 김영미 씨는 경도 비만에 해당. 강영미 씨의 경우 체지방량이 표준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장내 환경이 악화가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만도 오고 비만 오게 되면 지방이 쌓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염증도 생기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 또 암, 치매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돌아가신 이유가 두 분의 오늘 고민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치의는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장의 연동 운동이 거의 없었고 장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부검을 했더니 이 대장 속에 어마어마한 대변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장은 일반인보다 무려 2배나 길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사망 시 몸무게도 100kg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비만 그런 거 이외에도 이 장내 생태계 이 환경이 망가지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같은 좀 불치병 이런 것도 일으키고요. 당뇨나 대장암의 원인 제공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저는 엄청 무섭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들을수록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나빠지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좋은 노력보다는 나쁜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내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두 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그녀에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에이, 알잖아. 나 밖에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나중에 봐. 언니 끊을게. 응. 못 나간다고 한숨을 푹 쉬세요. 밖에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화장실 쓰기가 불편해서 이제 잠깐 나갔다 오는 거는 괜찮은데 다니는 게 좀 두렵다 그럴까? 좀 그래요. 아, 저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화장실 때문에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됐다는 것. 사실 배변 문제로 인한 고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데요. 4, 5년 됐을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묽은 변도 나오더니 나중에는 변비가 또 심해지고 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좀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 급하면 갔다가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좀 긴 시간 외출 그런 걸 아예 제가 생각을 안 해요. 그 후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해 좋다는 건 무작정 따라하고 본다는 김영미 씨. 어머니 지금 만드시는 게 뭐예요? 사과랑 요구르트랑 갈아 마시려고요. 이게 장 건강에 너무 좋다 하길래요. 어머니 그럼 뭐 장이 좋다고 하는 것들 좀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유산균도 좋다고 해서 먹어보고요. 많은 거 했어요. 근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장 건강을 위해서 또 먹는 것도 신경을 쓰시네요. 이 사과 주스도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야, 우리 선생님 저런 걸 먹는데 왜 소용이 없을까요? 저거 먹고 더 아팠을걸요? 저거 먹고 더 아프셨을 거예요. 그 사과는 물론 이제 식이섬유도 많아서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는 포드맵이라고 그래서 올리고당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몸에 들어가서 이 가스를 막 일으키고요. 본인처럼 그냥 배가 자주 아프고 화장실 계속 쪼르르 달려가고 이런 분들은 그거 먹으면 바로 증상이 옵니다. 그 요구르트는 사실은 유당이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성인들은 유당 불내응증이라고 그래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당, 유단백질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이 장이 굉장히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외출조차 힘들 정도로 그녀의 삶을 뒤바꾼 장 건강 악화. 그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48kg를 유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은 뒤로부터 무섭게 살이 찌는 거예요. 한 20kg 정도 찐 것 같아요. 과거, 지금과는 달리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다는 영미 씨. 하지만 배변 활동에 문제를 겪으며 살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체중 증가와 함께 그녀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 증상. 제가 하도 살이 쪄갖고 검사 좀 받으러 갔었는데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먹고 있어요. 결국 혈관 건강까지 무너지며 고지혈증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살을 빼지 않으면 심근경색하고 뇌졸중 같은 게 올까 봐 그런 게 더 두렵죠, 아무래도.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김영미 씨. 그녀에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일상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려나 본데요. 고기를 드시네요. 야. 제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구워 먹을 때도 있고요. 한 일주일에 3-4번?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맹금류라고 하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고기 섭취. 다른 반찬이 없어도 고기만 있으면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고기만큼은 절대 포기 못 하겠어요. 채소도 밥도 필요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오로지 고기뿐. 아니, 밥을 안 드시고 고기만 드시는데 보니까 지금?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뒤엔 후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과일이니까 괜찮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단 게 그렇게 땡겨요. 군것질 막 이런 게 땡겨갖고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말린 거, 말랭이 이런 걸로 그냥 대처하는 거죠 뭐. 말린 과일을 드신다. 오. 김영미 씨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속 숨겨진 건강적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고기, 그중에 삼겹살 요거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고기는 식이섬유들이 없기 때문에 변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입니다. 장에 유해균 증식이 많아지면서 변비와 장 건강을 나쁘게 하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후식을 드시는데 과일 자체는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건조시켜서 그 말랭이로 다량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걸 말려서 이제 먹게 되면 과당이 굉장히 농축되거든요. 그렇죠. 비만균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는 그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식욕 호르몬을 활성화해가지고 자꾸 단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당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 세균의 활동성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비만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강영미 씨의 일상을 보려고 하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도 다른 분 일상을 보니까요. 지금 막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래도 빨리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이 지긋지긋한 변비를 탈출할 수 있겠죠. 자, 강영미 선생님 어딜 가시네요. 마트를 찾은 강영미 씨.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향한 곳은 바로 유제품 코너입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새로 나온 건가? 이거 한번 사봐야 되겠네. 진짜 장에 좋은 뭐 요구르트나 요거트들 많이 사시네요. 노력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걸 또 사가네? 엊그제도 사갔잖아. 아 벌써 다 먹었어요. 아직도 잘 못 가? 예, 제가 요구르트 하루에 2-3개 매일 먹는데도 화장실 못 가서 정말 답답해서 내가 죽겠어요. 아이고 얘가 났네. 아, 제가 화장실을 잘 못 가요. 변비가 좀 심해가지고요. 요구르트하고 매일 2-3개씩 매일 먹고 있거든요. 안타깝죠. 그게 편안하면 좋은데 변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생하니까. 언니 안녕히 계세요. 응, 잘 가. 그렇죠. 매일 오니까 뭐 판매량은 올라가서 좋지만 주인 아주머니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슈퍼에서 나오기 무섭게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제 약국을 또 가시네. 혹시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어머니 지금 뭐 사오시는 약은 뭐예요? 평상시 변비약을 먹는데 변비약이 다 떨어져서 새로 샀어요. 이게 20알 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요. 요구르트부터 약까지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영미 씨. 능숙한 손길로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야, 그러니까 장에 좋은 요거트, 뭐 장 변비와 관련된 변비약, 그러니까 장에 대한 신경은 어쨌든 쓰고 계시네요, 진짜. 약국에서 구입한 변비약도 꺼내봅니다. 오, 약이 많으세요. 약을 먹지 않으면 4월 화장실을 못 가요. 이 정도면 변비를 달고 산다고 봐야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제가 21살 때 48kg 나갔었어요. 주위 친구들 보면서 내가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하루에 밥 한 끼도 먹고 굶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변비가 심해진 게 왔던 거예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변비가 점차 악화되며 만성 변비로까지 발전한 건데요. 장 건강이 악화되며 그녀를 괴롭혀온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불어난 살입니다. 변비 오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살이 고쳐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정말 원인을 좀 알고 싶어요. 혹시 생활 습관 속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밥을 뭐 뜯어 마셨어요, 저거? 아, 쬐끔 먹은. 아. 배출을 못 하다 보니까 속이 많이 더부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굶을 때도 있고 어쩌다 먹으면 반 공기 정도 먹거든요. 성인 여성의 한 끼 식사로는 현저히 적은 식사량. 야. 속이 불편하시니까 식사량을 아무래도 줄이시는군요. 아이고. 이제는 밥 먹는 시간조차 고역이 돼버렸다는 강영미 씨. 얼마 되지 않는 식사를 힘겹게 마친 뒤 그녀가 찾은 것은 바로 찜질팩인데요. 찜질을 한번 해볼까요? 혈액순환을 위해 하루 한 번 이렇게 찜질을 한다고요. 저것도 어쨌든 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노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30년 동안이나 자신을 쫓아온 지긋지긋한 변비를 이제는 꼭 떼어내고 싶다는 영미 씨. 과연 그녀는 변비를 이겨내고 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일상을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좋아지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 먹으면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나는 조금 먹겠다. 장을 통과하는 음식물의 양이 너무 작으면 장 점막을 자극하지 못해서 오히려 장 운동을 저하시키게 되고요. 결국 유해균이 증가해서 비만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찜질팩을 이렇게 딱 올려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거는 좋은 습관 같은데 그건 어떠십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제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의 운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삐딱하게 누워서 찜질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영미 씨처럼 삐딱하게 누울 경우에는 골반이 불균형이 오고요. 척추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휘게 되고 더구나 이제 복부가 조금 비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는 뒤에서 누르고 지방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장이 그 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장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자세나 자세도 뼈가 뒤틀리면서 그게 장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군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생각보다.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자, 근본적으로 장이 건강해야 비만을 좀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역시 뭐니 해도 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두 번째 비책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건강한 장을 되찾아줄 특별한 비책을 갖고 온 물리치료사 문교훈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은 나에게 맡겨라. 문교훈 물리치료사. 어머님들의 고민이 이제 장 건강의 악화와 또 늘어난 살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 건강도 개선시키고 또 살들도 또 뺄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할 거는 장 호흡하기입니다. 장호흡. 호흡을 통해서 장을 활성화시켜 볼 거예요. 자, 양손을 배 위에 살짝 갖다 대볼까요? 갖다 대보고 우리가 복식호흡 아시죠? 복식호흡 하는 식으로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로 크게 내미는 거예요. 마시고 천천히 힘 빼주고 다시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되고 배를 손으로 압박해줘야 됩니다. 장기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압력이 차야 장이 활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활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배에 가져다 대고 배를 꾹 눌러주면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기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답답해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기능이 떨어져서 누르는 감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하면 할수록 장이 호흡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또 일어나서 운동을 해볼 건데 정말 간단한 운동입니다. 네.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네. 또 이제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이 되는 동작을 다이어트.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운동의 명칭은 바로 무릎 아래로 박수치기입니다. 아, 무릎 아래로. 네, 무릎 아래 박수치기인데 자, 정면 보시고 자, 엉덩이 힘! 엉덩이 딱 만져봐요. 힘 꽉 들어갔어요? 예. 아, 자, 배 힘 네. 들어갔어요? 예.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자, 무릎 들면서 왼쪽부터 네. 박수치기 20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배 힘주고. 여덟, 아홉, 열, 열둘. 상체 세우고. 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힘들어. 숨을. 자가 호흡하시고. 좀 어떠세요? 저 안 하다 하니까 조금 숨이 좀 찬 것 같아요. 아, 숨이 좀 차죠. 네, 네. 네. 얼마나 안 했으면 운동을. 맞습니다. 너무 안 해갖고 맞아 네. 운동. 꾸준하게 오늘 운동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장 건강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화이팅! 세 번째 비책, 비만 잡는 장 건강 한상. 운동 잘 하셨어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참. 이 두 영미는들 참. 야, 어떡해. 저기 운동하고 힘드셔서 제가 샌드위치하고 음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이제 네. 하나씩 드시면 되니까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아우, 맛있겠다. 색달라요. 색달라. 좀 다른데. 자, 어때요? 드셔보니까 맛이 좀 어떠셨나요? 아, 맛있는데요? 빵인 줄 알았는데 두부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 이 부분을 다이어트, 살 빼는데 좀 도움을 주는 형태의 샌드위치로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주스는 뭔가요? 아, 뭐긴 뭐예요? 마시는 주스죠. 드셔보세요 이제. 한 잔 드시고 그다음 얘기하죠. 아우, 맛이 좀 오묘하죠. 여기에다가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집어 넣으면서 장 건강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뭐예요? 그쵸. 우리가 요즘 이제 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살아있는 균, 그 중에서도 우리 장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이런 것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이런 유익균의 먹이를 우리가 지칭하는 말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은 장 속에서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데요. 살아있는 생균, 유산균의 먹이가 충분할 경우 약 24시간 만에 유익균 한 마리가 2,500억 마리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성인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4일 만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로 약 15배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장 건강은 계속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만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나쁜 비만균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만 예방이나 비만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해균에 의해서 망가진 장 건강,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수많은 병들, 이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제가 평상시에 유산균을
계속 복용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장 건강에는 그렇게 좋아진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살아있는 균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위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산에 의해서 균이 죽어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담즙산 이런 거 나오면 또 죽어요. 소장에 들어가면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또 죽어요. 계속 죽어나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장까지 가는 비율이 뭐 10%? 뭐 심하면 1%도 되지 않을 수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프락토 올리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대신 장까지 잘 오면 그 프락토 올리고당을 유익균들이 먹이로는 또 잘 이용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산균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우리의 장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는 몸에 나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적정하게 먹으면서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주는 것이 내 장 건강은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100세까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행복하게 살려면 그것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장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 건강을 되찾고 비만을 이겨냈다는 오늘의 주인공. 와. 너무 고생했다. 30kg 감량에 성공한 41세 고효경 씨입니다. 우리 고은이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 진짜? 와, 너무 최고다. 집에 가서 우리 맛있게 간식도 먹고 좀 쉬자. 두 손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좋아요. 물소리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다. 응. 그런데 모녀가 도착한 곳은 공원? 여기는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아이랑 같이 자주 산책 오는데요. 이게 비타민 D 이제 햇볕을 자꾸 맞아주면은 장 건강에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루에 한 20-30분씩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야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랑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제가 여기에 매일 엄마랑 같이 산책하러 와요. 엄마, 저기 오리 있어요. 고은아, 오리 너무 예쁘다. 물 먹는다, 물. 와,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또 수영하러 간다. 비타민 D는 물론 행복한 기운까지 충전 완료입니다. 오붓한 산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효경 씨. 도착하기 무섭게 곧바로 무언가를 펴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요가 매트 아닌가요? 혹시 효경 씨의 건강 비책이 요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동작은 바람 빼기 자세인데요. 여기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관략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돼서요.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잡은 다음에 가슴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체내 가스 제거 효과가 뛰어나 일명 방귀 자세로도 불리는 바람 빼기 자세. 참 쉽죠? 이번엔 활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뒤로 엎드려 주신 다음에 잡으시고 이 자세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복부가 좀 아프다라고 느낄 때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장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자마자 와서 폭식. 그리고 이제 살이 갑자기 쪘거든요. 이게 폭식과 절식,
폭식과 단식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살이 쪘으니까 살 빼야지 하고 열을 굶었다가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이상 증상이 생겼나요? 그렇게 장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게 피로감이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찌뿌둥하고 너무 힘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피로감과 함께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가려움증. 게다가 그러니까 장 건강이 계속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뭐 인생 최대의 몸무게 78kg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한 40대 후반 정도 몸이었는데 한 석 달 만에 30kg가 갑자기 찐 거예요. 석 달 만에 무려 30kg이 늘었다는 것. 아무래도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장 트러블도 계속 생기고 뭐 갑자기 쪘기 때문에 무릎도 아프고 가려움증도 생기고 그래서 살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30kg 감량에 성공. 장 트러블과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은 효경 씨. 다이어트에만 집중하고 몸무게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몸을 해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장 건강 관리에 좀 중점을 둬서 활력 넘치고 되게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제 요리나 해 먹어야겠다. 시래기 불려서 해 먹어야겠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효경 씨의 식탁도 180도 바뀌었다는데요. 좀 살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인스턴트나 아니면 빵, 육류 이런 걸 막 폭식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건강한 한식이나 채식으로 바뀌고 나니까 몸도 굉장히 편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장 건강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바로 시래기. 시래기에는 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즐겨 먹고 있는데요. 밥할 때 시래기만 삶아서 넣으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영양식으로 한 끼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시래기의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 밥솥에 함께 넣기만 하면 끝! 여기에 간장, 다진 쪽파, 고춧가루,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고 만든 특제 양념장을 더해주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념 시래기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 건강을 위해 꼭 빼놓지 않고 챙긴다는 이것. 지금 꺼내신 그게 뭔가요? 바로 이게 제가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체중이 증가한 반면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체중이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주간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의 경우 포만감은 증가하고 공복감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더해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잡은 효경씨표 건강밥상. 비가 온 뒤 땅이 굳듯 힘든 시간을 통해 장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다는 효경씨. 그 후 그녀의 삶도 더욱 단단해졌다는데요. 건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이어트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건강 해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다이어트 저처럼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비책을 전수받아 14일 동안 열심히 실천한 두 사람. 짧지 않은 2주간의 도전 후 그녀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병원을 찾아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김영민 씨는 3.2kg을 감량해 정상 범위에 진입했고 강영민 씨는 허리둘레 감소와 체중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인 변비 환자에게 매일 물 2리터와 프리바이오틱스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게 하니까 염증성 잔응 질환이 완화됐고요. 배변 빈도가 증가하면서 변비나 설사와 같은 장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프리바이오틱스의 이눌린과 뮤신 성분이 돌연변이 흑색종의 성장을 억제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고를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또 순수 프리바이오틱스로 최소 3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게 드실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지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 권장량은 하루 3에서 8g 정도니까요. 체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 무병장수를 꿈꾸는 사람들. 장수의 첫 번째 열쇠, 장 건강 관리로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